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등을 달궈하실 분도 있고 또 불안해하실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다들 조금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썼던 기법이죠. 주가 이렇게 급락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물량 공백이죠. 과다액이 벌어지면 어차피 자율적인 반등을 주는데, 특히 우리가 매주 그 목요일마다 동그라미를 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가 밑으로 급락을 주면 아마 옵션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풋옵션의 프리미엄은 왕창 붙어 있는 반면에 거의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거의 시조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목요일을 맞으면 조정받을 때가 많고, 거꾸로 조정받다가 목요일 되면 이렇게 반등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반등과 바로 오늘 위클리 옵션의 만기가 같이 겹쳤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요 그림이 지금 하단이 안 잘리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제가 혹시나 또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좀 올려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내려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제발 여긴 좀 안 깼으면 좋겠다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직전 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 깨지고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안 깨지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요번에 주가 올라가다가 결국 M파동에서 두대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M파동은 63파동을 M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길 깨지 않고 여기서 약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길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만약에 향후 이게 장대보다 오다 깨지게 되면 얘가 L파동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죠. 근데 오늘 일단 얘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장중에 미증시의 모습 보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어디 들어왔냐면 마틴 계획조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20이 쌍봉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아직은 밑에 이 마틴 계획조에 넓다는 것은 드디어 저점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권 때 그래도 얘가 들어왔었던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라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보통 3번 내지 4번, 근데 요새 7번 얘기가 너무나 자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월달이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앞당기되든지, 아니면 3월달에 했을 때 전일도 설명드렸던 대로 베이비 스텝, 즉 0.25가 아닌 0.5까지도 현재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주가가 빠지나요? 라는 걸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플레이션, 쉽게 이야기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경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것도 한번 중간에 쉬었다 가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수요 인플레이션 말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금융 불균형, 아니면 부동산의 어떤 과다한 상승,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있고 피 보는 사람들은 주시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그중에 하나가 역시 인플레이션. 작년에 우리가 지금 한에서 작년 11월 달에 통계만 낸 것만 본다 하더라도 2.3% 정도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예측을 예측했었는데, 이게 2.5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죠. 이게 올해도 작년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애당초는 한 2.0에서 특히 하반기에 물가 안정을 예고했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3,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2, 그래서 최소한 2.5 정도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주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격전이 드디어 다음 주에 결판이 나옵니다. 이 다음 주에 드디어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과연 금융정책에서 FOMC에서 얼마나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실적들이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이 두 개가 정면 충돌한 다음에 결국은 심의 방향은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름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이게 종가상으로 봤을 때 끝까지 상승하는 각도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 보이시죠? 이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긴 약간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좀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다 판단된다. 그래서 전 저점을 지키는가 여부를 계속 체크하시고요. 다만 얘는 너무나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번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투캔들이거나 아니면 5일 평균선 위에 올라가니까 아직은 반대 해석이 강하고 특히 다음 주 이것이 결판 나기 전까지는 조금 주가는 위에서 여전히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역시 우리는 이번 달에 발해 방향이 위에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장대로 치고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쏘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 SDI는 바로 다음 주죠. 이제 청약이 끝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상장됐을 때 어떤 모습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LG 엔솔 상장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의식이 강한 이런 종목들 특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항공우주 우리가 항공우주 산업은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승부는 결국은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바꾸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월초에서 장대 항목으로 밑에서부터 뚫고 하는 종목군단들이 항상 시세 중심이 있다라는 간단한 꿀팁도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공우주는 달러 강세 현상을 주면서 상대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실 만합니다.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요거는 신규 공장 가동 그다음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얘기 나오죠.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뚫고 올라가죠. 그다음에 조정 줄 때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많이 지시시죠.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잘했고 또 향후로 이런 똑같은 장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이클은 올라갈 때 31개월, 내려갈 때 18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5년마다 이런 주기가 반복되고 길면은 죽을라 사이클 때문에 10년마다 똑같이 이러한 부자 되는 경우는 계속 옵니다. 지금 내려갈 때 그냥 약하다고 포기하고 공부 안 하면 다음에 똑같은 꼴을 똑같이 당합니다. 첫 번째 당할 때는 실수지만 두 번째 당할 때는 실력입니다. 그 두 번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위에서부터 어떻게 꺾어졌고 또 돌아설 때는 어떻게 돌아서는지를 인내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